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충청남도 의회가 이 학생인권 조례를 이제 폐지를 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뭐 그래서 좀 많이 시끄러운 상황인데 우선은 이 학생인권 조례 가지고 지역별로 그리고 뭐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좀 논쟁과 분란이 있어요. 네. 일단 이 학생인권 조례가 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이거 갖고 싸우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들 학생인권 조례제정운동본부 만들어지기 전에 조례 연구 모임 시절에 2021년에 대전 지역 150개 학교 중고등학교의 학교 생활 규정 전수조사를 석 달 동안 조사해가지고 발표한 적이 있어요. 2021년 12월입니다. 근데 그때 보고서의 부제가 뭐였냐면 불량식품보다 더 나쁜 불량학칙 다 찾아냈다. 뭐 이렇게 저희들이 제목을 붙여냈었거든요. 불량 학칙을 찾아내다. 네, 그래서 학생 생활 규정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던 게 대전고등학교의 학생 생활 규정 제 4조 4항이었어요. 학습 활동은 학생의 권리이자 의무임을 각성하고 교수 학습 활동에 인내심과 복종심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아니 학습에 임하는데 즐거운 자세로 임한다든지 활달하게 임한다든지 창의적으로 임한다든지 굉장히 좋은 용어들이 많은데 왜 필이면 복종심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든 사람의 의식도 그렇고 이걸 인정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거 종의식 아니냐, 노비의식 아니냐, 세상의 학생들을 어떻게 이렇게 바라보고 이런 생활 규정을 고치라고 여러 번 지적했는데 고치지도 않고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비단 이 규정뿐만 아니라 대전 지역의 학생 생활 규정 전반은 온갖 자질구레한 규제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 헌법상 학생도 분명히 주권자거든요. 시민이거든요. 근데 나이를 이유로 해가지고 온갖 것을 규제하면서 과연 이런 단속적 통제적 규정이 살아있는 대전 지역에서 대한민국 교육기본법이 명령하고 있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함양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교육 목적이 달성될 수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을 가졌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지 마 이런 것들 투성이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생인권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 시대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인권의 권리 내용을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당연히 보장돼야 될 권리의 내용을 조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학교 공동체 안에서의 용어로 재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러한 권리가 침해됐을 때 누가 나서서 어떤 구호를 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하고 그래서 그 기구로다가 학생인권 옹호가 아니라 학생인권센터를 개설해서 역할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조례 안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학생인권의 그 보호자가 누구인지 이것에 대한 책무를 명확하게 했어요. 그래서 교육감, 교장, 교사 이런 분들한테 학생인권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책무 조항을 이렇게 쭉 집어넣었던 거죠. 이런 조례 같은 경우는 물론 조례 하나로 모든 것이 다 해결은 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당연히 보장돼야 될 학생들의 권리가 무시되고 있는 현실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가 과도적인 조처로 꼭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은 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들으면 되게 좋은 내용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들으면서 굉장히 당연한 말씀들을 하신 거잖아요. 필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그렇죠. 선언인데 네. 지금 폐지 법안을 지금 계속 발의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뭐 문제가 되는 특별한 조항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저는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는데 다만 이걸 추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보면 충남 같은 경우도 충남 기독교 청년합이 주축이었더라고요. 폐지 주민 발언을 한 사람들 같은 경우 물론 나중에 이제 법원에서 제동을 거니까 주민 입법 발의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의원 입법 발의로 이번에 통과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를 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핵심 세력이 일부 개신교 세력이에요. 근데 이분들의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에 의해서 너무 과잉 대표되고 있지 않냐.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장하는 이 학생인권조례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기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그 학생인권 조례가 교사의 권위를 실추시켜서 교권 침해를 가지고 왔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적 타락과 방종을 가져왔다. 이런 내용.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뭐 동성애 창궐. 그 다음에 미성년자 출산자에 대해서 학교에서 퇴학시키거나 함부로 전학시키지 말고 네. 이들을 보호해 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 조례에 들어가 있는 거를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하면서 오히려 자기 자신들이 성적으로 아주 타락해가지고 사회 지탄 대상이 된 거에 대한 희생양 찾기를 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차별하지 말자는 내용을 곡해하면서 그런 주장들을 하고 계셔서 그 말씀 들어보니까 예. 이제 교권에 대한 이유는 표면적인 이유고 실질적 이유는 사실 그 뒤에 있는 뭐 성적인 뭐 문란 뭐라고요? 그게 참 표현하기도 참 그런데 방종 타락 방종 타락. 아, 이게 참 아니 만약에 학생인권조례가 그렇게 영향을 끼쳤다고 하면은 지금 전국에 17개 시도 가운데 학생인권 조례가 적용되는 곳이 6지역이거든요. 네. 그럼 그 6지역에서 교권 침해로 인한 사건 사고 그리고 방종 타락으로 인한 네. 사건 사고가 더 많아야 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지도 않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인권 조례 제정 지역하고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역의 차이는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그거는 교원 단체들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교수 애들도. 예. 뭐 심지어 몇 년 전에 이제 뭐 거의 매년 교원 단체 총연합 같이 보수적인 그 교원 단체에서도 조사를 해보면 주로 교사들이 어려움을 표시하는 거는 입시 위주의 학교 과정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잡다구레한 실무를 선생님들이 다 봐야 된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또 평가를 받고 있다. 네. 그거에 따라서 성과금을 차등 지급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나쁜 점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지시를 받는 자질구레한 실무들을 전부 다 아주 성심성의껏 하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 그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시간에 오히려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 안이 여전히 비민주의적인 상황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교무회의 같은 데서 선생님들의 의견이 자유롭게 논의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쭉 부대게 들었지. 오히려 뭐 학생들이 사실 학생들 중에 일탈자나 또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들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언론에 노출된 특정한 거를 막 자꾸 집어서 얘기를 해서 그렇지 네. 그것이 저희 세대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없었던 문제가 네. 지금 이제 와서 갑자기 많이 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세대들 뭐 기억하는 거는 교실 안에 뭐 의자 날라다니고 책상 뒤집어 엎어지고 슬리퍼 신어도 벗어 싸대기 맞고. 아 그렇죠. 창문 저기 들어가지고 그걸로 머리 치고 뭐 이런 폭력적인 상황이 애지간한 학교에서들은 뭐 그냥 수시로 일어나는 출석부 상황에서 모서리. 학교를 네. 다녔었거든요. 아니 우리 변호사님이 네. 뭔가 좀 물어보고 네. 싶은데 말이 안 끊기니까 지금 타이밍을 속상해. 잡다가. 화가 나가지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네. 어제도 이제 관련된 약간 그런 교권과 학생 간의 뭐 충돌 관련된 또 재판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저는 우리 사회에서 지금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이 폐지 법안을 발의한 사람들의 근거는 결국에는 교권을 너무 침해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크게 지적되는 것은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마치 서로 상반되는 가치이냐 호도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저는 이거는 정말 이분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어느 나라에 살다가 오신 분들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저 학생과 교권이 대치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인권이나 민주주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계시다. 근데 모르기 우리 때문에 이렇게 과거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또 교육이 그런 걸 강요해 왔기 때문에 사실 연세 드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저 어느 정도는 이해는 가요. 그렇게 교육들을 평생 받아오시고 살아오셨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옳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개선해야 될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정치권이 그런 걸 좀 리드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갈등을 조장하니까 그게 아니, 좀 이거를 답답하다는 거지. 진짜 너무 네. 답답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교권이 교권 당연히 중요하죠. 학생인권도 중요하고 그러면은 보완해가지고 교사들의 그런 교권 그리고 학부모들의 권리 이런 것들을 좀 다 합쳐가지고 어떻게 보호할까 이런 논의로 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학생인권 때문에 교권이 침해돼 이렇게 가버리니까 그러니까요. 한 100보, 200보는 후퇴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음. 그 지난번에 8월 12일 날 6개 교육단체들이 정부의 요구사항을 합의한 것들이 있어요. 그 내용을 제가 봤는데요. 교사의 생활지도권 보장, 그다음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 그다음에 교사들이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민원 창구 단일화, 그다음에 정서 위기 학생 지원책 마련. 뭐 당연한 얘기들인데 문제는 이게 핵심적으로는 우리 교사들이 어렵다. 우리의 이런 처지를 개선해달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런 주장에 앞서서 저는 선생님들이나 학교 당국자들이 먼저 고민해야 되는 거는 왜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었던가, 그리고 왜 그런 그 어려움들을 수십 년 동안 자기들 스스로 방치해 왔던가,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자살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때까지 동료 교사들은 못 된다. 이런 걸 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인권조례의 핵심적인 내용은 사실은 기본권을 헌법에 있는 걸 다시 확인하는 건 좀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당연히 보장될 것을 확인하는 것. 근데 저는 거기서 더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은 교과서 속에서만 배운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해서 정확하게 학교 안에서 좀 학생들이 몸에 익힐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걸 용어를 민주주의 그 주권자로서의 자력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학생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학교 안에서 선생님들이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 자력화가 교사들이 먼저 됐느냐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요구 조건에 왜 우리들은 어렵다라는 것만 표현돼 있지 선생님들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권 알았어요. 보장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가지고 답답했었거든요. 거기까지 하세요. 어떤 네,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점점 흥분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누군가의 잘못이다라고 지적하는 순간 너는 뭐 했니 이렇게 하는 순간 해결이 안 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이제 그러면 우리가 잘 갈 건가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서울시에서도 사실 이거 그 폐지하려고 움직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법원에서 제동을 걸었죠. 네, 그러니까 근데 충남도도 마찬가지로 네. 주민 청구로 올라왔는데 그 절차가 문제가 있다고 법원이 일단 제동을 걸었고, 그러니까 의원이 다시 입법 발의를 해가지고 네. 통과시킨 거예요. 네. 서울시도 오늘 그 주민 청구로 올라온 거를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법원에서 제동을 걸었어요. 네. 서울시 의회가 충남도 의회에서 아주 좋은 선례를 남겼잖아요. 그거 따라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요. 이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얘기가,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은 드렸지만 저는 이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막거나 혹은 이미 제정된 것을 폐지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일부 기독교 단체의 굉장히 보수적인 가치관 수호를 위한, 그건 보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보수예요. 보수라고 주장을 네. 하실 테니까 네. 일단 그 부분을 다 받아들이더라도, 그러니까 아까도 처장님 언급하셨지만 뭐 성적 문란과 뭐 방종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이거는 그냥 저는 보편적 인권이고 가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념이나 각각 뭐 종교 색깔로 단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헌법 가치예요, 그냥. 이 단순한 것들을 일부 기독교 단체가 반대 때문에 계속 이런 사회적 비용을 낭비해야 된다는 게 지금 과거도 아니고 2023년에 벌어지는 일인지에 대한 이게 맞는 건지 좀 의문이 좀 듭니다. 거기다가 충남은 사실 이 학생 인권조례가 있었어요. 그러다 이번에 폐지안이 통과가 네. 된 거죠. 대전은 있지도 않죠. 네, 없습니다. 대전도 비슷한 거 한번 추진됐다가 뒤집어진 적 있었잖아요.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뭐 이번에 실패한 주민바람까지 합쳐가지고 2차례 정도 시동됐었고요. 2016년, 17년도에 1차 의원 입법 발의를 박병철 당시 민주당 시의원이 추진을 했었고, 2016년 4월 25일 날 공청회장이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점거되고 또 일부 폭력 난동도 벌어지고 하면서 공청회가 5분 만에 무산된 적이 있었죠. 그 점거하고 폭력 행사하신 분들 처벌 받았어요? 처벌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고, 사실은 좀 놀라운 게 그날 패널들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 군중을 동원한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나가서 자신들 이야기를 하려고 다 그게 약정돼 있는데 왜 자신들 지지하는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공청장을 무산시켰는지, 저는 그래서 이분들이야말로 인권교육을 제대로 좀 받으실 필요성이 있는 분들이었다라고 그때도 방송에서 지적을 한 적이 있거든요. 대전 사실 뭐 얼마 전에 녹색연합도 그렇고
네. 또 저 누구지 아무튼 뭐 그 현장 가갖고 안 나갔다고 지금 유치장 같은 바로 집어넣고. 형사 고발 고소 당했죠. 유치장도 가고 네. 그랬잖아요. 네. 참 세상 많이 참 그분들한테는 뭐 하면 좋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대전은 충남도보다도 아직도 먼 이야기인 거고 사실 지난번에 대전시 의회에 22명 의원 가운데 21명이 더불어민주당이었어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네. 안 됐죠, 그렇죠? 안 됐습니다. 예, 시장도 민주당이었고,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도 정신 차려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왜냐하면요, 이게 보편적 가치로 수호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꼭 힘들고 안 되고 이럴 때 옆에 와갖고 그 뭐랄까 집권 세력에 대한 대항 그런 키워드로 삼으니까 자꾸 정쟁화가 되는 게 아닌가. 저는 또 그런 생각 맞습니다.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 그리고 있을 때 잘해야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처장님 가시기 전에 어쨌든 대전에서도 학생인권조례나 인권센터도 이제 곧 없어지게 되고 네, 오늘까지 예. 이번 주 다음 주죠. 다음 주까지일 텐데 양심과 인권나무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좀 주력하실 거예요? 네, 인권 문제 관련해서? 그 전에요. 아까 저기 누구 탓을 한 것이 그건 좀 오해입니다. 탓을 한 것이 아니고 네. 중요한 거는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민주주의 단련과 훈련을 통해서 단련과 예. 아니 훈련 받아야 돼요. 예. 교련 선생님 같은. 본인도 자 훈련 단련. 아니 왜냐하면 학생에서 스쿨미투나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자기 목소리를 내는 모양을 못 봤거든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학교라는 공간 자체가 저는 아직도 과거의 모습에서 한 발짝도 못 벗어난 민주주의 공백지대가 아니냐라는 느낌을 서희추 교사의 안타까운 희생 사건이나 또 학생인권조례 추진 과정에서 오히려 학생들이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었고 향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이 그 주권자이고 헌법상 당연히 보장되는 엄청난 권리를 누리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속해 있는 공간 안에서는 민주주의적 발언권이 없다. 그것을 활짝 만개시킬 수 있는 어떤 제도나 규범들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이 상황을 계속 안고 가야 된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사실 인권운동이라는 것도 사람들의 힘을 키워나가는 운동인 것이지 뭐 다른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심과 인권나무도 대한민국에서 당연히 보장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실제로 자기 공간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활동의 초점을 맞추고 전개할 것입니다. 네, 양심과 인권나무 여러분들 좀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후원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연하신 두 분이 다 진지하셔가지고 너무 아무튼 네, 양심과 인권나무 이병구 사무처장과 함께 학생인권조례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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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이제 우리 변호사님 시간입니다. 네. 네, 날씨 많이 추워졌죠. 추워진 게 아니라 추워요. 네, 그럴 땐 뭐다? 네, 기운차. 버섯 마시면 기운차다. 기운차. 네. 이게 날이 워낙 추워져서요. 따뜻하게 몸을 이렇게 좀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버섯 마시면 기운차 추천드립니다. 이 모든 제품에는 특허공법으로 생산한 버섯 발효 추출물 GMK가 함유되어 있다고 하고요. 더 기운찬 건강 액상 스틱은 6년근 홍삼까지 넣은 최고의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합니다. 시중 최저가가 45만 원 선인데요. 굿모닝 충청 영상의 이 더보기란의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시면 특별 할인으로 29만 원에 구매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구매하셔서 이 추운 겨울 따뜻하게 나시고 굿모닝 충청에도 또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니까 많은 분들 관심 가지고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변호사님한테 미션 하나 좀 드리고 싶다는 네.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네. 이게 매주 이 변호사님 시간 하시잖아요. 네. 외워서 한번 해보는 걸로 안 보고 외워서 한번 해보는 걸로. 아유, 사회 현안이 너무 복잡해서 GMK까지 외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GMK까지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 금요일 2024년 마지막 금요일이네요. 그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진호 김우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